자, 중등 교과서 문법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요 간접 의문문은 이제 중2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고등 교과서의 문법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출제하고 어법 문제로도 상당히 자주 묻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간접 의문문을 이번에 제대로 학습해 두면 고등학교 가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중3까지의 문법만 가지고도 수능까지의 문법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 단어와 문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등 문법을 공부할 때 단편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다시 다 써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그 문법을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서술형으로 써내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 그러면 그게 실력이 되면서 학년이 높아져도 문법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접 의문문은 뭐냐?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문문 그대로, 그렇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다. 그래서 예를 들면 do you know? 아느냐? 예를 들어 그가 누구냐 하면 who is he죠. 그래서 이때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된 형태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의문문의 형태예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 근데 애를 간접적으로 묻는 거는 이런 형태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결국 명사절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간접 의문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순이죠. 우리가 의문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요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서 나오지만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의문사인 요 접속사하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여순으로 정어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이 어순 배열하는 것을 묻게 된단 말이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 who, he is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면서 어순은 어떻게? 주, 동이다. 접속사, 주어, 동사의 정어순을 갖추고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의문문에 있는 이 의문사들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동사, 의문사가 주어 역할이 된다. 이런 구조도 있다. 자, 근데 이제 고등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이 녀석이에요. 의문사가 없어. 애는 지금 문장처럼 Do you like me? 나를 좋아하니? 의문사가 없단 말이지. 자, 이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누구를 쓰는가 하면 if나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를 써서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 아느냐, 뭐뭐인지 아닌지 말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말해줄래?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 역할은 또 여전히 간접 의문문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로 쓰이게 됩니다. 어순도 똑같죠. 접, 주, 동의 어순으로. 그래서 정어순을 갖추고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이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나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패턴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거를 일단 쌤하고 몇 개씩을 하면 쌤이 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직접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답지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채점을 하면서는 이제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색깔 있는 펜으로 수정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를 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나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나오면 색깔펜으로 어떻게든 표시해서, 연필로 표시하지만 그럼 눈에 잘 안 띄니까 색깔펜으로 표시해서 다음 시간에 와서 쌤한테 반드시 질문하도록. 그럼 쌤이 그거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의문문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나 does 두 동사를 가지고 도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아느냐, 무엇이, 의문문에 와서 무엇을, 무엇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어순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저 문장,
that sentence가 의미하는지. 그러면 mean이라는 동사를 쓸 때 어디에 주의해야 될까? 항상 동사의 수와 시제에 주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does가 단수로 나와 있는 이유가 that sentence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that sentence라고 단수이기 때문에 means라고 단수형으로 동사를 써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순에 주의를 하면서 동사의 시제와 수 일치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밑에도 마찬가지. Can you tell me? 내게 말해줄래? 가는 방법을. 그러면 how라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I, 그 다음에 일반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Can get to your school. 니네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줄래?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런 유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밑줄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문장을 저는 뭐 실제로는 범어고도 그랬고 물금고도 그랬고 10개 정도의 문장을 주고 밑줄도 없는 상태로 주고서 물론 이렇게 이제 같은 문법만 안 줍니다. 서로 다른 문법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래서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문장의 개수가 8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밑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단편적으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 계속해서 문장 구조 안에서 문법을 보고 그래서 이 구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러 가야 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학생이 틀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간을 잡아먹죠. 왜? 확인해야 될 걸 모르니까 눈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보잖아.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뒤에 있는 이제 배점이 높은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을 풀 때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되고 또는 못 풀고 나오는 경우들도 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가지고 푸는 연습. 자, 여기서 보면 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왔어요. 간접 의문문인데 자, 이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믿느냐, do you think나 또는 뭐 do you believe나 이런 구조들이 나오면 애들은 기억을 좀 합니다. 애들의 위치가 의문사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자, 네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여수는 똑같아요. He has.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do you think나 do you believe 네가 믿기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의문사 뒤로 들어가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I don't know 다음에 when이라는 의문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간접 의문문이구나. 그러면 뭐에 주의하자? 어순에 주어, 동사. 근데 지금 does라는 조동사가 도치가 된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동사 형태를 어떻게 고치자? 단수형으로. 동사의 수일치를 꼭 시켜야 합니다. 3번도 보면 do you know라는 목적어 자리에 how much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그러면 주어 동사 그래서 어순이 I should pay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만들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만들 때 동사의 수와 시제에 항상 마지막에 점검을 하고 주의를 하자.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 패턴을 보면 자,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라. 순서 배열은 항상 나옵니다. 자, tell me 내게 말해달라.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써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는 내가, 동사는 can fix 무엇을요? the bike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말해달라. 그 다음에 2번은 let's decide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그러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 주의하자. 우리가 주어 동사 그래서 will mee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패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크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패턴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순서 배열을 하고 어순 이제 서술형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어순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구조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면 너는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왜라는 의문사가 나온다. 즉 그러면 자
의문 일단 do you know?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hy? 그래서 이제 이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묻는 문제구나. 그러면 주어가 the singer 인기가 있는지 is popular 이렇게 어순을 배열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의 구조에서 보면 너는 생각하니 3번은 너는 믿니. 자, 이 구조는 어떻게 들어간다? 의문사. 자, 왜니까 why. 다음에 네가 생각하냐 do you think. 그 다음에 N은 왜 why. 네가 믿기에 do you believe. 이렇게 의문사 뒤에 삽입되는 구조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정어순 갖춰라. 그러면 그가 he 놀리는 게 tease라는 동사입니다. teases you 한다고 생각하니 밑에는 뭐예요? 또 주어 동사 정어순으로 그러면 주어가 그가 he 실패했다. failed 라고 생각하니 이 패턴들만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패턴에서 보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나는 궁금하다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I wonder. 그리고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러면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순으로. 지금 제시된 게 if죠. 그러면 그녀가 she 올 것인지 will come. 어디에? 내 생일 파티에 to my birthday party. 그러면 되게 문장이 어렵지 않게 영작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할 때 앞으로도 서술형 학습들을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순을 배열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문과 어떤 구조를 써서 지금처럼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를 쓰자 이런 것들을 암기하면 실력을 안 쌓이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문장을 또 만나면 또 새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기본으로 다지면 다음에 어떤 새로운 문장이 나와도 이렇게 어순 배열하고 구조나 구문 판단해서 써낼 수 있단 말이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문장을 영작하라. 자, 그러면 너는 아느냐? 그러면 do you know겠죠. 그 다음에 무엇인지라는 건 의문사 what.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의 어순 기억하자. 접속사 주어 동사 what it is. 자, 그 다음에는 너는 알고 싶냐? 그러면 자, 뭐뭐 하고 싶다는 want죠. do you want to know? 알고 싶으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방법이죠. how.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명사절. 그러면 주어 동사. 그것이 이 그것은 is로 써도 되고 이것이 뭐 this. 요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단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일어나고 발생하다. 자, happen을 쓸 때 항상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자.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는 물었다죠. 자, 그러면 항상 쌤이 주어 동사를 찾고 나면 첫 번째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동사의 어법을 적용해라. 예를 들어 그는 물었다는 과거야. ask.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는지. 그러면 이때는 언제니까 when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그 영화가 the movie. 그리고 자, 이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지금 보면 나에게 물었다가 나오죠. 자, 이 어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 ask는 A에게 B를 물어보다. 그래서 나에게 언제 하는지를 물어보다.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법에 맞게 쓰면 ask me, 내게 when, 언제.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동사는 the movie가. 그 다음에 will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면 will을 쓰는데 과거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조동사를 would로 씁니다. 그래서 the movie would start. 이런 것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현재에서 미래를 뭐 말 거야 그러면 will start. 근데 과거에서 언제 시작할지 미래를 보면 would start. 조동사를
would로 쓴다. 애를 흔히 과거에서 본 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장이지만 보세요. 주어 동사 찾고, 그죠? 동사의 시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어법. 모든 서술형에서는 동사어법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물어보다. 그래서 나에게 when 언제 시작하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어순을 배워라.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와야 돼.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would를 못 쓰고 will을 써도 괜찮아요. 부분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과거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would를 쓰는 거나, 이거는 암기하면 되는 문법적인 개념이지만 어순을 배우라고 문장을 쓰는 거는 암기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공부를 우리가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이 영어의 문장과 구조를 파악하고 어순을 판단하고 구조나 구문을 적용해서 문장을 써내는 훈련들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나 서술형이 탄탄해지면서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서술형은 쉬웠어요 라고 우리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거든. 왜? 쌤이 항상 이런 공부와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시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서술형을 어려워해요. 왜? 암기해서 쓰니까 실력이 안 쌓이거든. 그래서 쌤이 본문 암기를 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서술형은 어순 배열, 그리고 문장 구조 판단, 구문 적용,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훈련해 나갑니다. 자, 오케이. 뒤에 이제 답지들 확인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 문법 학습 마치겠습니다.